자, 그러면 궁금한 게 왜 하필 저 아들을 저렇게 죽였으면 다른 자식은 없었나? 사도 세자죠. 네. 사도란 이름도 이제 또 다시 말씀을 드려야겠지만 사도 세자 이름이 이제 이선, 본명이 이선이거든요. 근데 사도란 이름이 이제 죽고 나서 되게 스타일 좋다. 이선 요즘 무슨 아이돌 이름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 한자들은 이제 그 왕실에 있는 왕족들의 이름들이 이제 대부분 외자가 많아요. 네. 그게 왕으로 태어난다던가 하면은 왕에 대해서의 어떤 지위가 있기 때문에 같은 글자를 못 씁니다. 그래서 부수라도 달라야 돼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피휘라 그래서 이름자에 똑같은 것들이 있으면은 이제 신하가 같은 이름이 있다면은 한자를 상소문 바꾼다든지 같은데 못 올리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제 오히려 신하들이 바꾼다든지 아니면 임금이 다른 글자를 내려준다는 이런 방식이라서 그러니까 결국은 중복된 글자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글자 거기에다가 굉장히 어려운 둘이 자전차도 잘 안 나오는 글자 뭐 이런 그럼 것들이 뭐 그 진선미 할 때 선자 그런 거 아니에요? 좀 복잡하죠. 그 우리가 절대 모르는 잘 한자로 찾게요. 예. 뭐 이분 이 선이라는 이름은 뭐 그렇게 뭐 어깨 차고 이런 상황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왕족의 이름 이제 대군도 마찬가지고 예. 이름들이 대부분 왜 한 글자가 많고 그다음에 그 글자도 굉장히 부수가 좀 독특하고 많고 그런 글로 많이 쓰게 됐죠. 네. 그렇군요. 왜냐하면 결국은 일반 백성이 쓸 수 있는 글자의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아니 그럼 한 번 왕의 이름을 옳는 글자는 못 쓰는 거예요? 그 한자는 가능하면 못 쓰게 하죠. 이름 바꾸죠. 그러니까 이미 돌아가셨어도. 네, 네. 또 되게 재밌는 게요. 그러면은- 지방 수령으로 내려가잖아요. 네. 그럼 예를 들어 제 이름을 갖고 제가 예를 들어 뭐 경기도 어느 지역에 수령을 내려갔어요. 네. 그럼 제 이름자로 쓰고 있는 한자를 그 중에 누구 아전이라든지 그 동네 누구가 이제 하는 사람이 쓰고 있어. 또 한자 바꿔 이렇게 되는 거죠. 지방에서도 그렇게 돼요. 수령 가서도. 좀 북조선 스타일. 그러니까 우리 수령님 이름 뭐 이런 느낌인데 네, 그래서 지방에도 똑같이 지방에서는 그 수령의 역할이 왕의 역할과 거의 이제 위임을 받아서 그 지역에 대해서 내가 온전하게 다스린다 이런 위임을 받고 가는 처지이기 때문에 예. 똑같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왕의 대신으로 네, 갔기 네, 때문에 위임을 받아서 하는 거기 그럼 때문에. 그 지방 수령들도 엄청난 파워네요. 그렇죠. 엄청난 그 거죠. 동네에선 짱을 먹는 자, 그러면 어쨌거나 늦둥이로 영화에서 굉장히 늦게 그렇죠. 나온 아들 왜냐하면 이제 사도세자 전에 있었습니다. 효장세자라고. 네, 돌아가시고. 네, 그래서 어릴 때 돌아가는 바람에 네. 그 효장세자가 사망을 하고 7년 만에 그러니까 숙종이 거의 40대 후반쯤에 네. 얻었던 아들이었죠. 예,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굉장히 귀한 아들이었고 네. 물론 이제 연빈이 씨 소생이고 중전의 소생은 아니었지만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아들로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성별이 중요하고. 네. 왜냐면 공주가 아닌 게 그럼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보통 세자 책봉을 한 10세 전후에 하거든요. 근데 이 사도 같은 경우에는 2세부터 저기 교육이 들어갔고 낳자마자 그러니까 우리라면 만 한돌이 안 돼서 아마 세자 책봉이 들어갔을 갑자기 그 현재와 이렇게 맞물리는 느낌 있잖아요. 이제 애가 말만 하고 앉아 있을 수만 있으면 책상 앞에 앉히는 느낌? 진짜 그랬어요. 아, 바로 세자 교육 너무 들어갑니다. 불쌍하다. 조기 교육 때 이런 조기 없습니다. 유치원도 아니고 유아원 다닐 때. 아니 여기서도 너무 애긴데 애가 막 이렇게 실제로 그래요. 쓰러지고 앉아 있는데 졸리고 막. 네. 근데 그 스승들로 붙여놓은 게 최정승급들 다 붙여놨습니다. 최고의. 아니 최고의 정승들이 애기 보기 한 거. 가르친 거죠. 스승으로. 네. 뭐 기억이 얼마나 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원래 조선이 그러니까 세자 교육, 그러니까 후계자 교육은 굉장히 국가 시스템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세자 시강원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세자를 보필한 경뿐만 아니라 스승으로 해서 이 세자가 나중에 보위를 이어받았을 때도 백그라운드가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런 어떤 어지간히 관련들을 머리가 해서 나쁘지만 않으면 특별교육을 받죠. 그 우리 지금 그 특수 교육을 받아서 그렇죠. 업무 처리를 다 해낼 수 있는 그 그런 정도 교육을 정도 다 시키죠. 그러니까 예. 후계자 교육은 굉장히 시스템을 잘 돌리고 있었는데 이제 영조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들을 좀 과하게 돌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니, 뭐냐면 과한 게 시스템으로 그냥 돌리면 되는데 바짓바람을 너무 날리신 거 아니에요? 그날 본인이 그
학습서를 다 씁니다. 예, 영조가 뭐 직접 다 쓰셔. 외웠느냐 뭐 이렇게 물어보고 네, 막. 그 책들이 대부분 이제 세자 시강원에서의 교재라고 하는 것들은 그 왕세자 교육할 때 쓰는 어떤 특수한 게 보다는 그 후계자로서 그러니까 왕을 이어받을 사람이 꼭 받아야 되는 이런 리더십 교육이라든지 우리 현재로 얘기하면 그런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시키는데 거기에 되는 대상이 되는 책들은 이제 대부분 이제 유교 경전이라던가 중국 고전이라던가 중국 역사책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그 그러면 텍스트가 그거를 되는데 막 엑기스를 모아서 네 맞습니다. 영조가 이런 거는 정말 꼭 시켜야 돼. 이런 빨간펜 거는- 선생님이었네요. 네, 그래서 책을 정말 빡빡하게 씁니다. 엄청 스트레스 받았겠다. 그러니까 그 책을 아니 근데 그걸 스승들에게 쓰시는 던져보고 그 아버지의 마음도 대단했겠네요. 어마어마했죠. 기대가 엄청난 거네요. 그러면. 엄청났죠. 그래서 하필이면 완전히 근데- 신동이 태어났다라고 본인 스스로 막 근데 얘기할 하필이면 정도였었죠. 이시 가문의 그 무예 쪽으로 그냥 그쪽이 이제 오히려 네. 그쪽 쪽이 더 특화된 그런 성격을 지녔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원래 사도 같은 경우에는 그 이성계 장군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전주희 씨 이 가문이 그 무로 시작했는데 뭐 물론 이제 세종대 가서는 예, 조금 또 이렇게 바뀌고 이제 했지만 많은 어쨌든 쭉 이 이렇게 시스템 하게 되면서, 상으로 네. 이제 문과로 막 네. 우리는 이공계통이었다가 문과로 막 가다가 네. 예 근데 막 다시 그 이공계 이건 이공계도 아니고 예체능이 나와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성향들이 좀 많이 다를 거고 더군다나 이제 태어나자마자 왕세자 세자로 지금 책봉이 된 상황이었고 네. 모든 사람들이 나를 대할 때는 세자로 대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조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어떤 정치적인 상황이라든가 본인이 왕이 된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자신이 이제 물러나면 이 자신을 대신해서 이제 왕이 될 사람 이제 이 세자가 그 모든 것을 다 정말 차고 완전히 장악을 하고 이끌어 가야 된다는 생각이 정말 철두철미했었기 때문에 자기가 겪었던 그 같은 힘든 거를 그런 것들을 배겨내려면 겪어주지 않게 하고 싶은 거. 그 아들이 그런 것들을 정말 완전히 장악을 해서 왕이 모든 것을 다 알고 내가 이끌어야 된다. 나 대신에 이끌 수 있는 정도의 인재를 만들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정말 어마어마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영화를 이제 헷갈리기는 하는데 왕비에서 네. 나신 분은 아닌 거죠 사도세자도. 아니죠. 예. 생모가 따로 예, 있는 예, 거죠. 따로 영빈이시라 그래서 예, 후궁이, 빈에서 나신 예, 예. 건데 그래도 이제 그 위에 아드님이 없으니까 왕이 된 경우. 대부분 많이 두시잖아요. 근데 대부분 보면 조선 후기 가면 갈수록 줄어드시나? 중궁전에서 나는 경우들이 좀 혹시 영조가 좀 짠돌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후궁이 적었나? 그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면 영조는 애가 그렇게 없으셨나요? 자녀가? 그 조선 후기 되면 될수록 이렇게 중전 소생의 아들들이 잘 생산이 안 돼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후궁 쪽에서 아들이 나도 이제 세자가 직봉이 되는 그런 케이스였는데 사도 세자도 실은 이제 두 번째 세자였죠. 앞에 이제 효장 세자가 네네네. 있었고 그분은 효장 세자도 정빈에서 정빈이시고 나셨고, 나셨고 네. 그다음에 이제 여기도 7년 있다가 이제 영빈 소생으로 사도가 그러니까 태어난 어머님 케이스라서 나이가 꽤 있어 영화에서도 어머님 나이가 제법 이렇게 있어 보이죠. 예 있어 보이셨어요. 네. 그러니까 딸들은 많았는데 영조가 딸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뭐, 딸부자시네. 네, 그렇긴 한데 아들들이 없으니까 이 시집을 사도마저도 엄청 보내셨겠는데요. 그러면 그래서 실제로 영조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근검 절약 절약 엄청 강조한 임금이었는데 딸 하나 보낼 딸에게도 때 네, 기둥 뭐 이렇게 하나씩 해야 되는데 막 그래야 되는데 그게 이제 본인 스스로도 굉장히 검약검소 이런 걸 주장을 하시다 보니까 네네. 딸들 출가할 때도 재활용해서 네. 보내라 이렇게까지 해서 굉장히 가마제요. 예. 요즘 같으면 자동차. 뭐 그런 경우죠. 네. 그래서 이제 딸 보낼 때도 실은 신하들이 엄청나게 뭐 많이 해서 보내라 이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내 딸 보낸다. 아들 이제 왕자나 공주들 시집 장가 보낼 때도 부마들이 엄청 억울했겠네. 왜냐면 이제 원래 이제 정해진 그런 규정들이 있는데 예. 그거라 그 뭐 부모 입장에서는 딸 조금 더 해주고 싶고 이런 것들이 좀 있잖아요. 어떤 그렇죠. 사사로이 그런데 왜 굳이 정해진 거 이후로 더 해야 되느냐. 그래서 아. 엄청난 반대. 뭐 좀 하나 더 주고 싶어도 그 적당한 어떤 핑계 나지는 설득을 해야 돼요 신하들한테.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보이는데 영조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어떤 절약 검소 이걸 강조를 해서
실제로 사도가 태어났을 때도 뭐 무명원 얘기라던가 이제 영화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본 영화에서 본 왕의 밥상 중에 제일 작았어요. 그리고 굉장히 실제로 영조는 소식을 했습니다. 그게 어떤 건강 비결이 됐기도 했었고요. 그 장수의 비결이잖아요, 소식. 예. 근데 영조가 특히 이제 그런 걸 좀 실천했었고 굉장히 규칙적인 생활을 했었고 소식하고 또 아까 이제 잠깐 말씀드렸듯이 그 7, 80대에 엄청나게 글들을 쓰셨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그 글이 글 쓰시는 거는 그 치매 예방. 그것도 있고 그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이제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 나타나는 글들이 굉장히 많다고 했는데 그런 어떤 내용이냐면 예를 들어서 왜 그 조선시대 때는 연월을 셀 때 60갑자를 세잖아요. 예를 들어 갑술년이다 하면 갑술년이 60 들어오면 갑술해가 또 오죠. 갑술년, 갑술월, 갑술일 이렇게 다 환산을 하는데 이게 60개 만에 이렇게 돌아가니까 올해가 갑술해다 이러면 내 갑술해 때 뭐 했지? 이렇게 리마인드를 해요. 나이 듦에 자부심이 엄청나셨네요. 그리고 그때 어떤 일을 했는지 다 기억을 해내요. 머리가 진짜 좋으신데? 그러니까 그거를 다 써놓으니까 왜냐면 이제 기억 재생을 계속 하니까 이 치매 요즘에 이제 뭐 장수도 있지만 어떤 치매 방지 그런 걸 하잖아요. 최근 들은 얘기지만 그 적당한 스트레스는 그 자기를 이렇게 밀어주는 그 활력이 된다고. 이분은 그 신하들의 눈총과 왕관의 무게와 이런 것들을 견딘 철인이네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본인 스스로 굉장히 그런 관리를 잘했기 때문에 83세라고 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요즘도 83세면 그게 적게 산 나이는 아니잖아요. 저희 아버님이 딱 지금 84세인데요. 그래서 이게 지금 상황에서 100세 시대 바라볼 때 지금 80도 그렇게 많이 이렇게 뭐 거기서도 보면은 돋보기 같은 신물물이 있었죠. 정조도 실제로 안경을 쓰고 있었고. 그러니까 저희 같으면은 굉장히 10년이면 확 이렇게 근데 그때 당시 그 돋보기는 굉장히 신문물이구나. 그런 걸 이렇게 와 내가 격변기를 지나고 있어 막 이런 그 대왕님이 아니셨는가. 그런데 굉장히 아들복이 없으셨고 자기 관리 철저했던 임금이었고 또 그만큼 본인의 어떤 성장 환경이라던가 그런 것들 그 정도 극복했기 때문에 83세까지 수명이 됐던 거라고도 저는 보는데요. 어쨌든 자기 관리는 어마어마하게 철저했고 소식하고 절약하고 뭐 이런 것들이 생활에 배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주변에 그러니까 제 주변에서 본 얘기입니다만은 아버님이 너무 대단하시면 아들이 길을 못 쓰더라고요. 뭐 그런 케이스라고도 볼 수 그게 있죠. 뭐 부자가 3대를 못 가네 뭐 이런 얘기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버지보다 잘난 아들이 나오는 케이스가 극히 드물죠. 그건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눈높이에 아들은 항상 모자라 보이잖아요. 그죠. 애기고. 근데 그거를 요즘에는 이제 기 살려주는 교육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 칭찬을 많이 해줘야 되는 이런 거 막 하는데 그 영조 같은 경우에 영조가 실은 이제 아들도 교육했고 손자도 교육을 했거든요. 아까 썼던 그 교재를 똑같이 손자에게 해요. 근데 방식은 다릅니다. 완전히 180도로 달라지는데 어쨌든 사도세자에 대해서는 그 방식이 굉장히 엄격하고 요만큼 잘했어도 더 잘하기 위해서 막 책지질을 하는 잘한 걸 잘했다고 하기보다는 더 책지질을 하는 타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더 주눅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래갖고 하나 날리고 나서 죄송합니다. 날린다는 표현 좀 그런데 하나 보내고 나서는 그 손자한테는 좀 너그러워지신 건가요? 그런 것도 있고 정조를 그러니까 손자를 대하는 거에 반에 반만 했어도 제가 볼 때는 사도세자가 이 정도까지 정말 어떤 삐뚤어진 태가 정신적인 그게 좀 덜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요. 그 똑같은 교재를 써도 아까 제가 빽빽하게 정말 썼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똑같은 교재를 나중에 손자였던 정조에게 그거를 교육을 할 때는 큰 글자만 남겨두고 큰 글씨 다시 해가지고 얘 주고 라고 했었고 또 그거를 교육시키는 그 스승들에게도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그 조선 시스템이 시강원에 있는 학자들 그 스승들에게 맡기는 거거든요. 세자교육을 맡기는 방식인데 사도세자일 경우는 시시콜콜 뭐 본인이 하는 방향으로 스승이 안 가르쳐 내지는 대답이 잘못됐다 그러면 니네 스승이 그렇게 가르쳤냐 대놓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정조 가르칠 때는 자식사랑이 던지고 다 맡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너무 달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 이제 이 교육의 격되게 질도 너무 그래서 교육의 저는 중요성을 어떤, 느껴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영조가 너무 엄청난 기대에 이 아들이 부응 못한 것도 분명히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 과도하게 개입을 해서 시스템으로 굴러갔으면 잘 될 걸 본인이 네. 억지로 개입을 해서 정말 아이를 개조를 시키려고 했다. 네. 이 부분이 저는 가장 큰 제가- 문제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아는 케이스 뭐 주변에 있는 케이스인데 애가 공부를 안 하고 음악하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집에서 너무 반대를 하니까 쉽지 나중에 않죠. 애가 이렇게 약간 핀트가 가더라고요. 근데 그런 걔가 음악을 스트레스를- 같이 하던 애들이 서태지였어요. 그래요? 냅뒀으면 잘 된 거였는데 그렇죠. 그럴 부분이 있죠. 그거를 한 20, 30년 전인데 당시에는 딴따라라고 우리가 소위 그랬었죠. 뮤지션이라는 네. 단어라기보단 지금은 그렇죠. 뮤지션이라고 하죠. 네, 네. 아티스트라고도 하는데 그때는 30년 전엔 딴따라지. 그렇죠. 그러니까 뭐 가수, 배우 막 무슨 하지 말라 신- 그러죠. 성공 안 돼. 너무 어려워, 힘들어,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진짜 배고픈 네. 잡이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조선 시대는 그런 어떤 요즘에 소위 예능인이라고 하는 분들, 아티스트라고 하는 그런 거를 갖고 있는 그야말로 탤런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천인 취급이었거든요. 아예 신분 자체가. 그랬기 그러니까 때문에. 여기서는 그 왕세자가 활쏘기 좋아하고 말타기 좋아하고 활동적인 그러니까 그 아주 옛날 진짜 태조 이성계의 그 피를 타고 났는지도 모르죠. 그쵸. 혈액이 가닥인데 흘러서 이 사람한테는 실제로- 무인의 피가 흐르고 네. 있었는데 근데 그런 활속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이제 본인 수량하는 그거에 하나 덕목으로 다 하거든요. 누구나 다 하는 건데 실은 이제 영조 입장에서 그거 과도하다고 본 거죠. 오히려 앉아서 정조처럼 책을 들이파야 되는데 왜 그 시간에 나가서 활석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앉아서 책을 볼 시간에 너는 화를 1시간만 당기면 되는데 3시간을 활쏘기를 하고 뭐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아버지가 과도하게 아들한테 거는 기대가 이게 너무 과도했다 이런 부분들이 많고 또 뭐 그 부분을 이해 못할 건 아니고 어쨌든 영조의 입장을 이해를 한다면 충분히는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개연성은 분명히 보이지만 너무 실은 그 부분들을 사도세자가 받아들이고 본인이 극복하고 이제 그러니까 극복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굉장히 좀 열이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성격 좀 자체도 해봅니다. 되게 여린 네, 그런 부분이 그 있었던 신경증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게 후천적으로 생겼는지 아니면 뭐 가끔 나타나는 그 있잖아요. 어느 나라 그 국왕의 왕가의 네, 네, 핏줄이든 하나씩 다 그런 있죠. 네. 신경성 있는 문제가 있는 그런 분이 있는데 거기에 여기 이렇게 스트레스까지 그렇죠. 뭐 실제로 영조 같은 경우에도 사도세자한테 대하는 거 보면 굉장히 어릴 때부터 그렇게 막 세자를 만들고 뭐 스승을 붙이고 이런 것뿐만 아니고 근데 문제는 그 아들을 자기 어떤 교육의 대상 혹은 네. 후계자라서 보기보다는 영조가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정치적으로 아들을 이용한 부분이 많거든요. 아 진짜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선의를 하겠다 뭐 이러면서 나 왕 안에 네가 해 뭐 이런 거라던가. 아 그건 진짜 너무했더라. 이거 그거 그래서 뻑하면 진짜 조선시대 때 선의하겠다. 양위는 이거는 이제 평생 종신직이기 때문에 이 후계를 이제 넘긴다는 거는 왕충 이제 처음에 조선 건국기에 네. 있었던 그 몇 분 빼고는 없거든요.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는 결국 그런 거를 입으로 내뱉음으로써 신하들을 조정을 하겠다. 전국 운영의 어떤 전환기를 맞아보겠다.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정말 사도세자의 어릴 때 입장 같은 경우는 막 눈이 펄펄 내리는데 네, 가서 실제로 저랑 그러거든요. 엎드려 그 석고대자 네. 하고 걔가 무슨 죄야? 갑자기 아빠가 네,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해서 양희소동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 번입니다. 아 그럼 그 좀 병적이셨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영조는 나름 어쨌든 정치적인 술수로서 그걸 했지만 그거를 받는 아들의 입장에서는 그러게요. 엄청나게 그건 심한 거죠. 제일 많이 하셨다는 얘기 들었어요. 네. 거의 그 뭐 양위 얘기를 여섯 거의 일곱 뭐- 번. 네. 네. 근데 그게 거의 4살 때부터 시작이 됐었으니까 그 엄청난 거죠. 정상으로 클 수 없는 환경이었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후천적인 걸 수도 네, 있겠어요. 그런 것 저도 이제 약간 후천적인 것들이 더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극복이 안 되니까 그게 병으로 나타난 거 아니냐 싶기도 한데 연예인들을 예를 들었을 때 요즘 다들 공황장애 하나씩은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종의 공황장애 같지 그렇죠. 않은가. 네, 뭐 의대증이 실은 그거거든요. 네, 이렇게 옷을 못 입고 못 막 입고. 찢고 네. 답답해하고 근데 더군다나 그 궁궐 내에서는 옷 입는 게 하나하나가 다 예식에 맞게 입어야 되는데 그 자리마다 어떻게 해야 되고 이게 다 있는데 그 옷을 안 입고 나간다는 것 자체는 아무 옷이나 입고 나간다는 자체는 그야말로 의심 깎이는 거잖아요. 제가 의사는 아닙니다만 그 어떤 과도한 스트레스와 또 사람들의 그 쳐다보는 시선들이 그렇죠. 많이 있는 걸로 따지면 흔히 걸리는 병이 공황장애네요. 그렇죠. 요즘에 보면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아서 그런데 요즘 그걸 병으로 인식을 하니까 그걸 네. 고치겠다 이렇게 치료의 네. 의미로 들어가는데 이 당시는 더군다나 세자가 그런다 이러면 이거는 심각한 거죠. 더군다나 이제 세자로 이미 책봉이 돼 있고 벌써 뭐 몇 년 지나고 이런 상황인데 이 후계자 그러면 이 조선이란 나라가 어떻게 돼 이렇게 생각했던 시기였던 만큼 엄청난 사건이었죠. 참 근데 그거를 불쌍하다. 네. 굉장히 좀 많이 불쌍한 부분들이 보이고 그래서 아버지가 그렇게 들들 볶으면 어머니라도 보통은 어머니가 카바라는 단어 적절치 않습니다만은 근데 여긴 또 이제 후궁 소생이니까 후궁의 영배니 씨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아이를 낳긴 했지만 당시 이제 정성왕후 그러니까 영조 부인 첫째 부인의 이제 아들로 입양. 예. 그래서 정빈의 아들로 예, 입양을 그러니까 시켜. 중전의 아들로서 역할을 하도록 거의 맡기죠. 그래서 2살에 벌써 세자 책봉이 가능했던 거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도 있고 이제 네. 왜냐하면 정식으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세자가 된다는 거는 후계자로 찍은 거고 정식으로 인정한다는 거고 그러니까 그냥 생모일 뿐이지 역할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아이러니한 게 실은 이 사도가 문제가 있다 왕이 어떻게든 해야 된다라고 알려진 사람이 영빈 씨 엄마거든요. 네, 영화에서도 그렇게 네. 나오는데 그 부분이 그러면 결국은 이거 입양을 받으신 그 정빈 모는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렇진 않아요. 같이 있었는데도 어쨌든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제 사도가 엇나가고 또 이것뿐만 아니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뭐랄까 정신적인 문제라던가 혹은 사람을 많이 죽이고 이렇게 굉장히 심하거든요. 진짜 많이 죽였어요? 실록에 보면은 거의 100여 명까지도 나와요 실제로. 아 진짜?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다 보니까 이거는 정말 문제가 크다라고 판단을 했던 자칫 거고 잘못하면 시리얼 킬러인데요? 실제로 제일 많이 죽인 거 아니냐라고도 어느 분은 얘기를 하시던데 아. 그 정도까지는 뭐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고 어쨌든 그런 정도로 되다 보니까 결단을 내린 거고 네. 그 결단도 실은 한 부분에서는 한 축은 정조 손자 대체할 사도세자를 대체할 만한 보인 거죠. 대안이 보였던 거죠. 저는 그게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사도세자밖에 없고 아직 정조가 태어나기 전이다 하면 이 세자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세자를 죽일 수도 없잖아요. 세손이 있으니까. 그렇죠. 또 예를 들어 뭐 세손이 네. 정조가 정말 영조가 바랄 정도로 그렇게 똘똘하지 않았다면 네. 총명하지 않고 정말 얘 좀 이거 아니야라고 했을 때면 좀 문제가 있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너무나 영조가 바라는 대로 영조가 딱 이제 사도세자에게 바랐던 모습들이 그대로 세손에게 보이는 사도세자가 잘한 일은 아들을 낳은 거네요. 하나밖에 없죠. 그렇죠. 형제도 없고 하여튼 정조 하나 낳은 건가요? 밑에 저기 공주는 있는데 네, 맞다. 아들. 예. 아들은 네. 없고 그 보면 막 같이 애기 더 울고. 네, 그렇긴 예. 한데 어쨌든 그 잘한 얘기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본인을 죽게 한 그러네. 그러니까 양면성이 분명히 다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도를 연기한 유아인 배우가 아주 또 연기력이라 그러면은 최근에 이 연령대 배우 중에서는 엄청나게 잘 나가는 그렇죠. 네. 그런 배우죠. 네. 그래서 저도 참 좋아하는데 특히 광기 어린 여기도 그런 광기 어린 모습들이 굉장히 좀 잘 나타난 게 아닌가 저도 네. 그런 생각을 좀 했었고 나중에 그 현대극에서도 그 광기 어린 모습이 나오는데 하여튼 여기서 너무나 그 심한 스트레스에 네. 받는 그 모습이 연기 진짜 잘했어요. 네.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말씀 같이 나누다 보니까 혹시 공황장애 아니었을까 했는데 공황장애 갇히는 거 너무 싫어하거든요. 그렇죠. 뒤주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렇죠. 네. 그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도세자가 사망한 때가 윤 5월이거든요. 예. 그래서 윤 5월이면은 지금 우리 저기 6월 달인가요? 6월 7월이 되는 거죠. 윤달이 끼니까. 어머, 어떡해. 정말 이제 더운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일주일 갇혔으면은 탈진하죠. 근데 그 왕의 가족들을 이렇게 왕이 사사하는 경우에 사약을 보통은 내린다. 한국은 거의 사약이죠. 대부분 사약이 많은데 네. 여기도 이제 예를 들어 왕이 그 세자에게 사약을 내린다는 거는 죄인이기 때문에 사약을 내리는 게 되잖아요. 야, 그렇다. 그러면은 참. 여기에서 정조는 죄인의 아들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런 어떤 역학관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 자진해라 뒤주. 그러고 막 자기가 죽겠다 그러고 뭐 네, 이런 네, 여러 네. 가지 결국 이제 뒤주를 선택한 것 같은데 왜 뒤준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거 많이 왜 생각을 하필이면 해봤는데 뒤주야.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모르겠어요. 저도. 힘 비난도 있고. 그러면 그 기간이 짧았을 텐데 너무 갇혀서 오래 일주일 네, 그러니까. 일주일마다 지금 사망한 거거든요. 왜 뒤주인가 뭐 이 부분 저도 이제 잘 아직도 잘 해결이 안 되는 왜 다른 여러 수단들이 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굳이 뒤주였을까 이 부분도 그렇고 뒤주를 갖고 온 게 또 누구다 뭐 이런 여러 가지도 있는데 왕이 뒤주라는 게 있는지를 알았을까 싶은 그거 있죠. 생각도. 쌀 뒤주니까 다 있죠. 하긴 이분은 집집마다 다 영조- 영조대왕은 방에 다 있었던 거고 큰 뒤주죠. 딴살림이 나셨었으니까 뒤주의 존재를 아셨을 수는 있겠는데 사람이 들어갈 만한 사이즈로는 그렇게 제일 제작을 하죠. 네. 큰 가구가 곡식 창고에는 이제 있을 네. 만한 그런 거예요. 일반 왕은 모를 거라. 영조니까 아는 그 뭐랄까 그 궁궐밖의 노하우, 살림의 노하우. 슬픈 얘기를 저희가 너무 쉽게 한 거일 수도 있겠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이 사도세자 이 영화 네. 사도 자체의 또 흐름들을 보면은 그 해경궁 혼씨가 썼던 네. 한중록이라고 하는 그 글들이 거의 다 배경이 됐고 그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예, 실제로 예. 이 세세한 부분들은 실록이라던가 승정의 일기 이런 소위 이제 정사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거의 안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한중록 일기에서 보면 그 해경궁 씨는 남편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 글의 톤을 보면 네. 상당히 무시한 부분들이 보여요. 시어버졌죠. 영조조차도 아까 이제 무술이 아, 천희 네, 선생님이 네, 네. 얘기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대놓고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당신 집안에서 볼 사람 누가 있냐? 당신 집안이냐? 아버지 집안이냐? 어머니 집안 누가 있냐? 아. 오로지 뭐 숙종 뭐 이 왕씨 대놓고 왕- 하진 않았겠죠. 그러니까 괜히 자기 그냥 그렇게 써요. 일기만 쓴 그건 거지. 일기는 아니죠. 한중록은 본인이 놨던 기록이기 때문에 어떻게 네. 보면 해경궁 씨의 변명 아닌 자신의 속마음이 드러난 그러면 그런 자서전 글이라고 볼 같은 건가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럼 남이 볼 수 있는 거라고 충분히 생각하고 쓴 건데. 그리고 조선시대는 일기라고 해도 요즘처럼 우리가 있기에는 흔히 본인만이 비밀스러운 다이어리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 조선시대 일기는 공개된 일기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아무리 본인의 얘기 하긴 난중일기도. 그것 그렇고 그거는 이제 뭐 일기라고 표현된 것들이 어떤 일지 성격도 있고요. 네네네. 그야말로 요즘처럼 비밀스러운 자기 일기의 성격도 분명히 갖고 있는데 대부분 다 알고 써요. 누가 본다는 거 다 알고 써요. 왜냐하면 그 글을 남겨놓으면 네. 후손을 다 정리를 하거든요. 모든 글을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무서운 문집도 나라야. 하고.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이렇게 비밀 쓰는 거 자기 혼자 보려고 쓰겠지 네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나의 변명은 내지는- 아니고 내 입장. 그렇죠. 그리고 네. 집안의 입장, 집안의 남양홍 입장. 씨의 입장. 네. 왜냐면 뭐 자기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그 집안 얘기 줄줄이 다 나오고 또 어느 쪽에서는 이쪽 홍씨 집안에서 이 사도세자가 아니라 이 정조 이제 이 세손을 믿었기 때문에 이 사도를 오히려 죽게 하는 그런 쪽의 입장이었지 않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그 정도여서 영화에서도 나오죠. 언뜻 비치죠. 네, 네. 그러니까 와이프한테 너는 무서운 여자다 뭐 이런 네. 식으로 그 문근영이 눈물은 철철 흘리는데 전혀가 아니죠. 본인 집안이 어떻게 보면 제가 느낄 때는 이 한중록이 네. 정사는 실은 아니고 어떤 그 정치적인 얘기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상황에서 본인이 느낀 걸로 쓴 거잖아요. 역학관계 내 입장이잖아. 들어가고. 그렇죠. 아, 그 순전히 내 부분이 입장. 굉장히 네. 많아서 어떻게 네. 보면
해경궁 홍씨 입장에서는 사도세자가 왕으로 못 갔기 때문에 본인이 그냥 홍씨잖아. 해경궁이잖아요. 네. 나중에 물론 추전이 됐지만 네네네. 해경궁 홍씨로 그냥 궁으로 남았기 때문에 그리고 사도세가 그 평빈이 됐다가 나중에 신원이 돼서 사도세자라는 이름이 된 거지. 예. 세자빈도 아니고 그냥 해경궁으로 남은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왕실에 시집간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왕비가 될 수 있는데도 중전이 될 수 있는 위치였는데도 결국 못된 케이스잖아요. 근데 어쨌든 아들이 저기 되면서 나중에 추전만 되는 거죠. 추전만 그런 그러면- 방식이라서 물론 네. 이제 대비 역할을 하긴 하지만 그거는 그 왕의 어머니 역할인 거지 네. 왕의 부인으로서 대비 역할은 안 되는 거잖아. 진짜 그냥 안주인 보인 거죠. 역할은 못하죠. 못했다는 네. 거네요. 왜냐면 거기 그 당시에 정수나무가 있으니까. 또 여자들이 오래 살죠. 정수나무하고 사도세자하고 불과 몇 살 차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손잡벌이었던 정조도 네. 할머니인데도 불구하고 별 차이 안 나는 아버지 뻘 정도밖에 안 그거는 나. 또 영린에 네,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기 때문에 기가 이게, 막힌. 또. 그리고 이 또 집안도 또 그렇게 어떤 관계들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 봤을 때는 이제 사도란 영화는 어떤 정사 기반이라기보다는 이제 한중록이 굉장히 좀 충실한 내용으로 구성이 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한중록에 네. 한중록을 굉장히 기반으로 네, 썼다. 근데 이제 제가 이거 보면서 이제 조금 뭐랄까 이 영화기는 하지만 이제 감독의 상상력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야 된다고 뭐 생각을 하는데 이게 영화이기 때문에.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 작품이 나오기 전에 이제 이 한중록을 연구하신 교수님이 계셨는데 거기 썼던 그 분석이죠. 말하자면 한중록을 분석하는 내용을 캐릭터 분석이죠. 네, 인물 네, 분석 네. 이런 그런 것들. 것들이 다 들어가는데 그 장면 장면이 다 그대로 들어 있어서 이건 좀 심하지 않나 저는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책 제목이 뭐예요? 네, 권력과 인간이란 책인데 네, 권력과 예, 인간. 정병설 교수님이 쓴 책인데요. 네, 권력과 거기에 인간. 보면은 이제 한중록을 따로 이분이 이제 번역한 게 따로 있고 또 이걸 기반으로 해서 본인의 어떤 분석한 책이 있어요. 근데 거기 있는 책들이 부분 나와 있는 어떤 사례로 나왔던 것들이 쫙쫙 다 봤더니 평점이 굉장히 좋네요. 거의 8.3. 네, 50페이지 정도만 읽어도 모든 장면이 여기 다 보여요. 그래서 사례로 뭐 한중록을 기반으로 한 거지만 이 사도라는 영화에서 뽑아낸 장면들이 너무나 여기 일치한 게 너무 많아서 이거는 좀 그래서 제가 좀 봤거든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크레딧이 올라갈 때 봤더니 자문 정병설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 당시도 제가 기억으로는 이게 좀 너무 책에 그대로 들어갔는데 그냥 자문 한 줄 이게 좀 그래서 뭔가 좀 법적인 것까지 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어떤 문제가 일이 됐던 걸로 있었어요. 있었는지는 좀 더 네, 저도 정확하게 어떻게 끝났는지를 모르겠는데요. 네. 하여튼 그 개봉할 당시 그 무렵에 네. 어쨌든 좀 문제가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아닌 것 같아요. 이분이 분명히 이거는 한중록에 있는 내용을 그냥 무조건 그냥 쓴 게 아니고 그렇죠. 본인 나름의 분석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서 본인이 이제 연구서죠, 실은. 왜 영조가 그때 이렇게 했고 네. 그 한중록에 의하면 네. 그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해경록 씨가 이렇게 얘기한 네. 부분은 실제로는 이런 네. 이런 관계 때문에 이렇게 그려졌나 보다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연구를 해가지고 이런 장면들이 또 도출해서 나오는 건데 추리와 도출을 그렇죠. 해낸 네, 분석이 부분인데 했던 그런 데이터들인데 그런 부분들이 부분을 근데 콘텐츠를 무조건 만드는 입장에서는 조심을 많이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역사적인 팩트로 그대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그거를 분석을 하면서 요 장면을 갖다가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인데 네. 이게 그렇다고 뭐 한중록에 1페이지는 요 장면, 2페이지 이렇게 나오진 않거든요. 그렇죠. 네. 어떤 이제 이제 분석에 의해서 연구에서 나오는 이런 결과물인데 그런 좀 그래요, 부분들이 콘텐츠 제작할 적에 이렇게 오해는 아니고 본인들이 이런 것들도 있어요. 이제 그 카피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내가 읽었던 거에 의해서 기억에 의존해서 만들 적에 이런 상황이 일어나기는 해요. 이거는 뭐 제가 변명해드리는 건 아니는데 그냥 추측컨대 그런 경우도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애니메이션을 제가 했다 보니까 제가 그 애니메이션 역사를 그 미국 역사를 배웠는데 아니 애니메이션이지 이 미국 역사 뭐하러 배워 미국 애니메이션 역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교수님이. 그래서 아니 이거 꼭 배워야 돼요 진짜로 물어봤어요. 배워야 돼요 그랬더니
너랑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그것도 벌써 몇십 년 전에 네 캐릭터가 처음이라고 생각하지 마 이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는 많은 걸 보고 배우고 자라기 때문에 이것들이 그 컨텐츠로 만들어질 적에 어떻게 도출이 됐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내 기억 안에 있었던 거예요. 존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것과는 조금 다를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역사물들에서 조금 이제 제가 느낄 때는 이제 문제점이라는 것들이 이건 역사적 팩트니까 내가 표절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역사적 장면이란 것도 실제로 실록에 있는 문장 그대로가 아니거든요. 예.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도 실은 연구자들이 해놓은 것들도 이런 여러 가지 사료를 다 모아서 이 장면으로 이렇게 구성을 해내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런 대화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 배경을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흘러간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것 자체는 실은 그렇게 해서 구성을 해놓은 분석의 결과인 거지 네. 무조건 역사적인 그 사료 자체에서 그렇게 기록을 해놓지 않거든요. 근데 이거를 마치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인데 이게 표절이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대부분 이제 연구서를 쓰는 분들, 연구자들 보면은 그 문장을 그대로 갖다다 이거야 이렇게 하진 않거든요. 네. 여러 사료를 가지고 분석을 한 결과 요 시기에 요런 장면에서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걸 뒷줄로 봤더니 실제로 이 사람이 이런 배경을 갖고 있어서 이런 주장을 한 거고 이렇게 구성을 해내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건 연구의 결과거든요. 그거는 이렇게 말하자면 퍼즐을 그렇죠. 짜맞춰가지고 네, 그 그래서 분석을 해내는 네, 분석을 진짜 그 도출해내는 장면도 거니까. 그렇게 분석을 해내는 건데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그냥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에서 실록에 이렇게 이 사람이 A라고 얘기했어 그래서 A라고 그대로 한 거는 모르겠지만 그렇죠. 이걸 가지고 이렇게 말을 풀어놓은 거는 구성이 된 거니까 이건 연구의 결과라는 거죠. 그러니까 막 여기 영화에도 나왔듯이 그 영조가 어떤 행동을 하는 걸로 봐서는 우리는 이제 비주얼적으로 보여주잖아. 그렇죠. 이 사람 굉장히 신경질적인 네, 사람이야. 글로서는 이제 아마도 그 책에 그런 식으로 영조는 굉장히 신경질적이고 뭐를 했을 때 뭐를 했고 이런 식으로 풀어져 있겠지만 비주얼로 그렇게 표현을 했다면 그 비주얼이 그 장면을 끌어내서 이 성격을 보여주는 거, 이 장면을 끌어낸 것이 일치한다면 그거는 이미 먼저 쓴 사람이 그거를 끄집어낸 사람이 연구를 한 사람이거든요. 좀 애매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애매하기도 하지만 네. 그 부분은 좀 더 정리가 잘 되었더라면 그런 부분이 좀 저는 저는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오늘 해요. 들었습니다만 노 박사님한테 오늘 들었습니다만 그러면 안 되는구나. 안 돼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거 준비를 하면서 저도 저 책을 읽었었는데 지금 또 기억이 가물어서 다시 한번 하나하나 이렇게 들춰보다 보니까 네. 너무너무 몇 페이지 안 읽었는데 장면이 바로바로 다 끄집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참 그 콘텐츠 업계에서는 그 밀림의 왕자 레오와 그 라이온 킹의 그쵸. 관계와 그런 맞아요. 유사한 부분이에요. 내가 봤던 그 좋았던 그거를 그러니까 내가 나름대로 재해석했다고는 하는데 그 어디까지를 그 재해석으로 보는 거냐 어디까지를 카피로 볼 거냐 이건 정말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카피라고 생각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 책을 딱 박사님 보시기에도 보니까 제가 딱 보니까 학자 입장에서 이거는 분명히 이 선생님이 이걸 먼저 지금 12년으로 나왔는데 네네네. 이게 연재를 해가지고 모아놓은 그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장면을 봤을 때 이게 2015년 작품 사도였고요. 예. 바로 그런 상황이면은 이후죠. 한 한 3년 뭐 이렇게 됐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 장면이 그래서 이걸로 해결 보신 거 아닐까요? 뭐 그런가 지금 여기 어떻게 된지 잘 모르겠는데 이 영화 찾아보시면 권력과 인간 찾아보시면 영화 사도 이준익 감독 추천 이렇게 돼 있네요. 이걸로 이제 책 판매 그런가요? 홍보로 도움을 주시지 않았을까? 이것도 추천이지만 저거 그 이미지 함부로 쓰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누구 이름도 함부로 쓰지 그래요? 못하니까 결국은 좋게 해결하신 모양이네요. 그런가 보네요. 네. 너무 바로바로 매칭이 바로바로 장면이 이게 떠오르더라고요. 망하면은 이런 얘기가 안 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 뭐 저희가 사도까지 했으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아이로 나왔던 정조는 우리가 그러면 영린으로 제가 저 이렇게 영린 안 봤는데 이거 보시면 돼요. 그 영린 상당히 영린이 그 잘 만든 영화인데 그 먼저 조금 오픈하자면 약간 드라마
드라마 같아요. 영화라기보단 드라마 같은 스토리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드라마틱하고 제가 말하는 드라마하고는 조금 다르긴 한데요. 그래서 잘 안 됐다는 결론적으로는 그래요. 결론적으로는 그 부분이 약점이었어요. 당시 되게 핫한 현빈이 출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최고의 드라마 PD가 붙으셔서 드라마에서 PD는 감독이에요. 드라마 PD들은 다 감독님입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들어간 돈에 비해서 캐스팅에 비해서 상당히 좀 돈을 못 벌어준 영화. 그럼 구성이 잘못된 건가요? 보시면 압니다. 그래요? 네,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추천해드려요. 정조도 쉽지 않은 생을 살았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10살 때 저 상황을 봤기 때문에 정말 박히죠. 정말- 더군다나 거기서 아버지 정말 살려다세요. 철인이야, 철인. 제가 봤을 때는 그렇죠. 애가 울고불고 어린 왕세자가 그때 책봉 받은 거였나요? 아니면 아빠가 계셨으니까 아빠 있기 때문에 책봉이 안 받은 상태고 세손이네 그럼. 왕세손 책봉된 것도 10몇 년 뒤에요. 그러면은 정식으로. 그럼 그 10몇 년을 정말 오돌오돌 떨고 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오래 살라고 돌쇠 이런 식으로 빨리 해주니까 적골 나더라 해가지고 할아버지가 그건 아니고요. 지금 아버지가 저렇게 사단이 났기 때문에 결국은 사도세자의 아들로서 역할을 한다는 거는 그냥 어쨌든 신원을 하긴 했지만 그러면 신하들 사이에서도 얘를 왕을 세우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죠. 갑론을박이 엄청났다. 그리고 그래서 그 암살 시도가 정조 때 있었던 게 그게 굉장히 컸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신분이 너무 위험한 하긴 거죠. 아버지가 또 누뚱이를 보셨죠? 그런데다가 할아버지가 그것도 있었고 또 문제는 이 정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사도의 아들이 아니고 효장세자의 아들로 입적을 해가지고 다시 말하면 큰아버지 아들로 여기까지 박사님. 네. 요거는 다음 시간에 우리 영린을 그러면 박사님하고 재밌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예, 좋아요, 구독. 이게 나갈 무렵에는 5만이 넘을 수도 있어요. 지금 그럴까요?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았던데. 제가 보니까 5만 넘어가면 10만은 얼른 빨리 돼야죠. 10만 갈 수 있도록 네.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